왕비가 잠든 밤 다른 궁에서 켜지던 불. 조선 어느 왕의 재위 중반. 궁궐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왕비는 자애로웠고 왕은 근엄했으며 조정은 큰 분쟁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낮에는 결코 입에 올려지지 않는 소문 하나가 밤마다 되살아났다. 왕비가 잠든 밤 다른 궁에서 불이 켜진다는 이야기였다. 그 불은 늘 같은 시각에 켜졌다. 초경이 막 끝날 즈음 궁궐의 종소리가 멀어질 무렵 왕비의 침전에서는 모든 등이 꺼지고 경계가 강화되며 시종들은 발소리조차 죽였다. 바로 그때 궁궐 동쪽 깊숙한 곳, 평소엔 쓰이지 않는 별궁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피어올랐다. 그 불은 밝지도 않았고 오래 타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번 켜질 때마다 반드시 다음날 사람이 하나 사라졌다. 사라지는 이는 늘 낮은 신분의 궁녀였다.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거나 병을 얻어 물러났다는 식으로 기록은 남았지만 궁 안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병상에 눕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불이 켜진 다음 날 아침이면 왕의 안색이 달라져 있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정사를 보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며칠 뒤면 반드시 누군가가 좌천되거나 조용히 물러났다.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불빛의 밤과 권력의 이동은 묘하게 맞물려 있었다. 궁녀들 사이에서 소문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왕비가 잠들면 왕은 다른 궁으로 간다. 아니야, 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야. 불이 켜지는 날엔 왕비가 유난히 깊이 잠든대. 그러나 누구도 확언하지는 못했다. 확인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야담의 중심에는 한 궁녀가 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소문 속에서 그녀는 불을 본 아이라 불렸다. 그녀는 원래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궁녀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왕비의 침전 근처에서 자주 불려갔고 밤 근무에 배정되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왕비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등을 정리하고 향을 갈며 문을 닫는 역할을 맡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 불을 똑바로 보았다. 왕비의 침전이 완전히 잠든 뒤 바람이 잠잠해진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하나. 그 불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보여주듯 숨기지도 드러내지도 않은 채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밤마다 불을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알게 된다. 불이 켜지는 날이면 궁궐의 규칙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경비의 동선이 바뀌고 평소엔 닫혀있던 길이 열리며 누구도 그 변화를 지적하지 않는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약속처럼. 그녀는 어느 날 실수로 그 별궁 근처까지 가게 된다. 불은 켜져 있었고 그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도 벌레 소리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먼저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소문은 점점 변질된다. 처음엔 왕의 은밀한 총애였던 이야기는 이제 왕비도 모르는 사이 벌어지는 의식이 되었고 마침내 왕조를 지탱하는 밤의 거래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특히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한다.
그 불이 켜질 때마다 나라의 방향이 정해진다. 실제로 불이 켜진 뒤에는 세금 제도가 바뀌고 갑작스러운 사면이 이루어지며 왕비의 친정과 관련된 인물들이 조용히 밀려났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왕비는 침묵한다. 아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왕비는 늘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고 늘 같은 시각에 일어나며 불이 켜진 다음 날에도 아무것도 모른 얼굴로 정무를 본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불이 켜진 밤 이후 왕비의 침전에서는 향의 종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 향은 깊고 오래 지속되며 사람의 기억을 흐리게 하는 향이었다. 궁녀들은 그 향을 맡으면 밤의 일을 또렷이 떠올리지 못했다. 야담은 여기서 갈라진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왕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한다. 왕비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였다고.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다. 그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는 것.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불을 본 아이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녀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기록에 없지만 그녀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불이 켜진 밤, 그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별궁은 완전히 봉인되었고 그곳에서 불이 켜졌다는 소문을 입에 올리던 이들은 하나둘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궁궐에서는 다시는 그 불이 켜지지 않았다. 왕은 점점 노쇠했고 왕비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선의 기록에는 그저 이렇게만 남아있다. 그 시기 궁 안에 인사가 잦았으나 큰 병고는 없었다. 하지만 야담은 말한다. 그 시기야말로 궁궐에서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났던 밤들이었다고. 왕비가 잠든 밤 다른 궁에서 켜졌던 그 불은 욕망이었는지 권력이었는지 혹은 모두가 공모한 침묵이었는지 아무도 단정하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불은 켜졌을 때보다 꺼진 뒤에 더 많은 사람을 삼켰다는 것. 왕비가 잠든 밤 다른 궁에서 켜지던 불. 궁궐의 밤은 낮보다 정직했다. 낮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다. 왕은 근엄했고 왕비는 단정했으며 대신들은 예를 갖췄다. 그러나 밤이 오면 말하지 못한 것들이 기어나왔다. 낮에 눌러놓은 숨소리, 눈빛, 향기, 그리고 금기. 궁궐은 밤마다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이 야담은 조선 어느 시기 궁궐 동쪽 깊숙한 별궁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 별궁은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장부에는 비워져 있었고 문지기조차 없는 듯 보였으며 다만 먼지가 쌓인 마루와 닫힌 문만이 그곳의 존재를 증명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누구도 그 별궁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곳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녀들은 알고 있었다. 왕비가 잠든 밤이면 그 별궁에 불이 켜진다. 불빛은 밝지 않았다. 달빛에 섞이면 흔들리다 사라질 정도로 희미했고 멀리서 보면 마치 누군가 손바닥으로 가렸다가 잠깐 비추는 등불 같았다. 그럼에도 불은 분명했다. 불이 켜지는 순간 공기는 단단해졌고 궁녀들의 말끝은 짧아졌으며 경비들의 발소리는 의도적으로 멀어졌다. 궁궐의 규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살짝 바뀌었다.
그리고 궁녀들 사이에는 오래된 규칙이 하나 있었다. 불이 켜지는 날엔 절대 그쪽을 보지 말 것. 보는 순간 마음이 끌리고 끌리는 순간 발이 움직이며 발이 움직인 순간 사람은 궁궐에서 사라진다. 그 규칙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궁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불을 본 아이라 불렀다. 그녀는 원래 침전 주변을 정리하는 평범한 궁녀였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특별히 미움을 받지도 않았다. 다만 눈이 밝았다.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를 쉽게 알아차렸다. 향이 바뀌는 날, 옷깃이 조금 달라진 날, 왕의 얼굴빛이 이틀 연속 흐려진 날 같은 것들. 그녀가 처음 불을 본 것은 우연이었다. 그날은 왕비의 침전에서 유난히 향을 많이 피운 밤이었다. 왕비는 오후부터 두통을 호소했고 내의원에서 가져온 약재를 끓인 냄새가 침전 안에 오래 머물렀다. 궁녀들은 창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왕비의 베갯머리엔 새로 말린 약초가 놓였다. 왕비가 잠자리에 들 무렵 그녀는 마지막으로 침전의 등을 점검하고 문을 닫았다. 그때였다. 침전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바람이 딱 멈췄다. 마치 누군가 숨을 멈춘 것처럼. 그리고 동쪽 끝 사용되지 않는다던 별궁 쪽에서 불빛 하나가 툭 하고 피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보지 말라는 걸 보았고 보면 안 되는 걸 확인해 버렸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손끝이 찬 기운에 젖었다. 옆에 있던 선배 궁녀가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손목이 아플 만큼 세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쪽은 보지 마. 선배 궁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떨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것은 오래된 공포가 이미 굳어버렸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불을 기다리게 된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려 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긴다. 불이 켜지지 않는 밤이면 오히려 불안해졌고 불이 켜지는 밤이면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녀는 그 불이 단지 왕의 은밀한 총애 같은 흔한 궁중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이 켜질 때마다 궁궐의 공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불이 켜지는 밤 경비는 돌아야 할 길을 한 번씩 비켜갔다. 불이 켜지는 밤 마당의 물동이는 평소보다 가득 차 있었고 빨랫줄에는 유난히 하얀 속적삼이 걸려 있었다. 불이 켜지는 밤 왕비의 침전에서는 향이 더 짙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반드시 누군가가 사라졌다. 그 사라짐은 늘 조용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더라. 병을 얻어 더는 일을 못한대. 부모가 위독해서 급히 나갔대. 거짓말은 너무 많은 입을 통해 반복되면 진실처럼 굳어진다. 하지만 불을 본 아이는 알았다. 그들은 고향으로 간 적이 없었다. 병든 적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궁궐에서 삭제되었다. 어느 날 사라진 궁녀의 친한 친구가 몰래 그녀를 찾아와 울먹였다. 언니, 내 친구 정말 고향 간 거 맞아? 나나 어젯밤에 걔가 별궁 쪽으로 가는 걸 봤어. 불 켜진 날이었어. 불을 본 아이는 그 말에 숨이 멎었다. 봤다는 말.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 보는 순간 사람은 연결되고 연결되는 순간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는 순간 지워진다. 그 후로 그녀는 소문을 모으기 시작한다. 궁녀들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대신 말끝을 흐린다. 그 불은 예전부터 그랬어. 왕비 마마가 잠드시면 꼭 입 다물어. 들리면 우리도 끝이야. 어떤 궁녀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불이 켜지면 향이 바뀌고 웃음이 새어나오고 다음날 옷깃이 달라져. 그 궁녀는 마지막 말을 하고 곧바로 입을 틀어막았다.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겁이 난 듯했다. 웃음이 새어나온다. 그 말이 불을 본 아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왕비의 침전이 조용한 밤 멀리 별궁에서 들려온다는 웃음. 얕고 짧은 웃음이 아니라 숨을 삼키는 듯한 웃음. 궁녀들은 그 웃음을 기쁨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숨길 수 없는 것이라 불렀다. 불을 본 아이는 한 번만 더 가까이 가보기로 한다. 그 결심은 용기가 아니라 사실상 자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궁궐에서는 모르는 척이 생존이고 알아내기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알고 싶었다.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삼키는지. 마침 그날 밤 왕비의 침전에서는 특별히 경계가 느슨해졌다. 왕비가 낮에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평소 왕비 곁을 지키던 상궁이 잠깐 내의원으로 불려나갔다. 불을 본 아이는 그 틈을 이용해 마당을 가로질렀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밝은 달빛은 불빛을 감추기 좋은 날이다. 별궁 근처로 다가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낮에는 먼지와 나무 냄새뿐이던 곳에 밤에는 향이 떠돌았다. 왕비의 침전에서 쓰는 향과는 다른, 더 달고, 더 짙고, 피부에 달라붙는 향. 그 향은 기억을 흐리게 한다고 알려진 종류였다. 맞는 순간 생각이 느려지고 판단이 무뎌진다. 그녀는 담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문틈을 통해 불빛의 근원을 엿보았다. 그 안에는 분명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의 형체만, 움직임만, 그리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왕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다. 그 움직임은 왕의 것이 아니었다. 왕의 걸음은 무겁고 일정하다. 하지만 그 안의 걸음은 더 가볍고 빠르며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궁궐에서 왕이 아닌 사람이 왕처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많지 않다. 그 순간 담장 반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불을 본 아이는 숨을 삼켰다.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거기에는 그녀가 가장 보기 싫어했던 얼굴이 있었다. 왕비의 침전에서 가장 가까운 상궁, 왕비의 눈과 귀, 그리고 궁녀들을 가장 많이 내보낸 사람. 상궁은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얼굴이 더 차가웠다. 너 불을 봤구나. 상궁은 마치 확인하듯 말했다. 불을 본 아이는 부정하려 했지만 목이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상궁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끌었다. 끌려가는 방향은 별궁이 아니었다. 왕비의 침전이었다. 침전 안에는 짙은 향이 깔려 있었다. 왕비는 이미 잠들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불을 본 아이는 알 수 있었다. 왕비는 완전히 잠든 게 아니었다. 이 향은 사람을 깊게 재우는 향이 아니라
사람을 조용히 만드는 향이었다. 말을 못하게 하고 기억을 흐리게 하며 몸을 무겁게 하는 향. 상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본 건 잊어라. 불을 본 아이는 눈을 크게 떴다. 잇 어떻게 해? 상궁은 그녀의 입술 앞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궁궐은 기억으로 사는 곳이 아니다. 궁궐은 침묵으로 산다. 그날 이후 불을 본 아이의 생활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다. 레이 2026-1-15 오후 500 왕비의 침전에 더 자주 불려갔고 상궁은 그녀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다. 향을 갈고 등잔을 닦고 물동이를 채우고 침전 밖의 통로를 정리하는 일.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모든 일의 방향은 하나로 모였다. 불이 켜지는 밤의 준비. 그녀는 깨닫는다. 불은 누군가의 몰래 사랑 같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궁궐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의식에 가까운 무언가라는 것을. 경비가 비켜가는 것, 향이 바뀌는 것, 물동이가 채워지는 것, 속적삼이 걸리는 것. 모든 게 그 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밤 별궁에 드나드는 이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몇몇 대신의 이름이 속삭임 속에 오르내렸고 왕의 측근들이 이상한 시간에 움직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문도 들려왔다. 왕비 마마가 허락한 거래래. 왕비 마마가 모르는 일이면 이 궁에서 가능하겠어? 궁녀들은 말끝을 삼켰다. 허락, 왕비의 허락. 그 말은 야담을 한층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불을 본 아이는 왕비를 유심히 보기 시작한다. 왕비는 늘 단정했다. 눈빛은 잔잔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불이 켜진 밤의 다음 날이면 왕비의 손등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그리고 왕비는 그날 아침만큼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어느 날 왕비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밤은 사람을 바꾸는구나. 불을 본 아이는 숨을 삼켰다. 왕비가 알고 있다는 뜻일까? 왕비는 이어서 덧붙였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지. 이 야담의 한가운데에는 누가 불을 켰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왕인가, 왕이 아닌 누군가인가, 혹은 왕비인가. 불을 본 아이는 점점 확신한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불은 한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였다. 왕은 그 밤이 지나면 유난히 조용해졌고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으며 왕비는 더 단정해졌다. 단정함은 때로 불안의 가면이다. 그러던 어느 날 병고가 일어난다. 불이 켜질 예정이던 밤 별궁의 불이 켜지지 않았다. 궁궐은 오히려 더 긴장했다. 불이 켜지는 날보다 켜지지 않는 날이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불은 규칙이 되었고 규칙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왕은 갑자기 왕비의 침전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왕이 오랜만에 왕비를 찾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이상한 기쁨이 없었다. 기쁨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왕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걸었다. 왕비의 침전에서는 향이 더 짙게 피어올랐다. 상궁은 궁녀들을 모두 물리고 문을 닫았다. 불을 본 아이는 마지막으로 남아 등잔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등잔을 닦다 문득 왕비의 손을 보았다. 왕비의 손은 고운 비단 이불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을 본 아이는 그 순간 깨닫는다.
왕비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든 척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다음 날 한 사람이 사라진다. 이번에는 궁녀가 아니었다. 상궁이었다. 상궁은 궁궐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많은 사람을 내보낸 사람이었다. 그 상궁이 하루아침에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기록만 남기고 사라졌다. 궁녀들은 입을 다물었다. 대신 서로의 손목을 꼭 잡았다. 상궁의 사라짐은 경고였다. 너무 많이 아는 자는 필요 없어지면 지워진다. 그 뒤로 별궁은 봉인된다. 불은 다시 켜지지 않는다. 봉인된 문 앞에는 새 자물쇠가 채워지고 경비가 상주한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안도하지 않는다. 불이 사라졌는데도 궁궐의 밤은 더 무거워졌다. 불이 켜질 때는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 있었지만 불이 사라지자 규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왕은 점점 노쇠해지고 왕비는 더 침묵한다. 왕비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불의 밤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드나들었는지, 왜 사람들이 사라졌는지, 그저 단 한 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을 본 아이에게 말한다. 너는 아직도 보고 싶으냐? 불을 본 아이는 대답하지 못한다. 왕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덧붙인다. 보는 순간 내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게 된다.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다. 야담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전해진다. 불을 본 아이는 결국 궁을 떠났다. 기록에는 병환으로 물러났다는 짧은 문장만 남았다. 그러나 소문은 말한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내보내진 것이라고. 궁궐의 별궁은 봉인된 채 시간이 흘렀고 새 왕이 즉위한 뒤 어느 날 누군가 그 문을 열려 했다. 그날 밤 잠들어 있던 궁녀 하나가 새벽에 깼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별궁 쪽에서 달빛에 섞인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고 한다. 그 불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과거를 확인하듯 또 한 번만 세상이 모르게 켜보는 불.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사람도 사라지지 않았고 기록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이제는 불이 켜져도 누가 두려워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야담은 이렇게 끝난다. 불은 꺼졌지만 침묵은 남았다. 그리고 궁궐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은 언제나 말하지 않는 자들이었다.